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56번째 중풍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자, 먼저 총론적 설명으로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손, 소형, 이유유왕, 이견대인. 형, 소형, 이유유왕, 이견대인. 조금 형통하니 갈 바가 있어 이롭다 하니 대인을 보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은, 중풍손은 손괴가 두 개 겹쳐 있죠. 자,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손은 바람, 들어감, 유순함, 순응함, 낮추어 순종함, 우유부단함,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중풍손은 이제 봤듯이 상계도 손, 하계도 손입니다. 손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바람이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늘에서 내리니까 명령을 뜻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순종함이 극에 이르면은 우유부단함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단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손 이신명, 강손호 중정이지행. 중손 이신명, 강손호 중정이지행. 유계순호강, 거듭한 겸손으로 명을 편히, 강이 중정이지행, 겸손해서 뜻을 행하며, 유계순호강, 유가 모두 강을 따름이니라. 시이소형, 이유유왕, 이견대인. 그리하여 조금 형통하니 갈 바가 있어 이로니 대인을 보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대상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수풍손, 군자이, 신명, 행사. 따르는 바람이 손이니, 바람이 겹치는 것이 손이니, 군자는 이로써 명을 펴서 일을 행하니라. 즉 바람이 겹치니 못 가는 데가 없으니 어디에도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명을 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점서적 기능을 계속하고 있는데 길흉의 세 가지 예가 있습니다. 길흉 A, B, C가 있는데 각자 어떤 길흉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 이미 주어져서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 경우에 수목의 상황이 그렇죠. 수목이 이렇게 뿌리째 뽑히는 건 피할 수가 없죠. 태풍이 오니까. 이걸 인간사로 보면은 군자가 비루한 세상을 만나서 경우인데, 이때는 길흉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피할 수 없으니까 문제는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죠. 뭐 주식 같은 게 그런 이야기 많이 죠.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길흉 B는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길흉, 즉 스스로 의지에 따라서 달라짐으로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대학교나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자기 스펙을 쌓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내 스스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길흉의 결과가 달리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길흉은 남에게 내가 벌을 주거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 뜻이 아주 능동적으로 만드는 창조적 길흉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은 뭐 선물을 준다거나 용돈을 줄 때 아이는 그것을 받고 조화를 하거나, 때론 뭐 시험을 못 쳤을 경우에 부모한테 꾸지람을 들을 때는 흉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부모에게 절대적 지위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에게 절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지위가 길흉시에 해당할 수 있죠. 유사하게 이제 이런 성인 군자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주역을 공부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길흉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시의 지위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우리는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행동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오류와 또 감정선에 얽매여서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실패를 딛고 나아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C를 지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A에 해당하는 경우 있고 B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역 공부는 이렇게 길흉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점을 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공부하는 학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희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 인생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대부분 존재론적으로 생각을 먼저 있느냐와 not이냐, on이냐 not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인식론 로 이야기인데, 루신이 이렇게 합니다. 갈대 숲이 있는 길에 누군가가 나아가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무성했던 숲이 누군가 한 사람이 나아가면은 이제 이 숲이 있는 옆에 풀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겠죠. 한 사람이 나아가고 두 사람이 나아가고 여러 사람이 나아가면은 중간에 이렇게 틈이 생기겠죠. 이 틈이 생긴 거를 나중에는 이게 길이 되죠. 이렇게 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희망도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시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그런 게 풀숲을 헤쳐나가는 누군가 있듯이 누군가 계속 나아가다면 이게 그 길이 생기듯이 희망도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역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도의적 관념, 그 다음에 점수를 쳐서 이렇게 이제 그 의탁을 하는 경우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도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풍선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나산의 설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한자를 보겠습니다. 손소형, 이유유황, 이견대인. 자, 손소형, 이유유황, 이견대인. 손은 적은 것이 형통하니 가는 바가 이롭고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합니다. 상활, 수풍손, 군자이, 신명행사. 바람을 따름이니 손괴 계상이다. 군자는 이 계상을 살핌으로써 명령을 거듭내리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손을 그 최초의 그 이제 처음 1강부터 6강까지 할 때 많이 했죠. 손은 들어감, 유순함, 공순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중풍선이면은 이제 본계죠. 이 본계는 천산둘이 나는 목의 일과 그 다음에 풍택중뷰라는 목에 의해서 왔죠. 이렇게 이제 추이를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 태는 음이 바깥으로 드러났다 이야기하는데, 손은 이렇게 음이 안으로 밑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이 두 강의 아래에 들어와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태는 나타남, 음이 바깥으로 나타남, 손은 음이 안으로 숨음, 엎드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음은 양에 의해서 제어되므로 손의 덕이 이러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하는데 그 태는 이렇게 한 개의 음이 강을 타고 있어 순종이 아니죠. 근데 그 한 개의 음이 유가 이렇게 두 개의 강 밑에 있으니까 공손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형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중풍선 본상이죠. 이 본상은 천산둔이라는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2가 4로 올라가니까 U가 합당한 지를 얻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리로서 즐거워 보이고 2가 4로 하니까 음이 갔으니까 작은 일에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의 덕이 있으니 작은 일에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갈 바가 있어서 이롭다 하는 것은 2가 4로 올라가는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인을 봄이 이롭다, 이것은 여기에 중풍선 본계가 있습니다. 이 본계는 천산둔이라는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이 천산둔에서는 임금이 이렇게 위에 있고 신하가 아래 있죠. 두 개의 음을 신하로 봅니다. 즉 둔계 시절에 왕은 위에 있고 신하는 아래인데 두 개의 음을 신하로 보고
추이하여서 이가 이렇게 사로 가면은 이제 신하가 왕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형국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리에서 상견례를 하니까 하고 손의 명령을 얻으니 이견대인, 리에서 상견례하고 손의 명령을 얻으니 이견대인, 대인을 봄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은 아래를 향하니까 입이 아래를 향하는 형국이죠. 이렇게. 즉 입이 아래를 향하는 형국이니까 명령이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태는 입이 위를 향하니까 위를 향해서 말한다. 무격, 무당을 의미하는 말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를 향한 명령이 두 개였으니까 거듭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대상전을 보면은 바람을 따르는 게 손괴의 괴상이니 군자는 이 괴상을 살핌으로써 명령을 거듭 내리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똑같죠. 손이 이렇게 거듭 있죠. 하나 상계도 손, 하계도 손이니까 명령이 거듭 내리는 형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대감의 직무가 있으니까 명령이 거듭 있고 대감의 직무가 있으니까 명령을 거듭 내리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손괴의 그 총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